재배학, 원예학 강의 절대 강자 손평리 이장입니다. 그럼 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손평리 이장입니다. 재배 원해학 강의에 앞서서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있어서 교재는 제가 집필하고 있는 대학 강의 교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이론을 목차별로 전체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기출문제를 목차별로 모아서 문제풀이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시험에 익숙한 지문이 빠르게 캡치를 하고 그리고 이론에 대한 내용을 기출문제에서 풀어봄으로 인해서 바로 적용하고 그에 따른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효과적으로 점수를 얻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먼저 살펴보시면 1번에 51, 2번에 51. 그래서 분류, 작물의 분류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11회 시험 보면서 19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보시면 1번에 51은 1회에 51번 문제고 2번 같은 경우는 10회 51번, 3번은 5회 68번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의 분류만 따로 모았기 때문에 이론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이론에 대한 내용이 암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형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물의 분류를 보시면 첫째 농업상 용도에 의한 분류입니다. 농업상 용도는 가장 보편적으로 작물 분류법에 의한 분류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용작물, 두 번째 공예작물, 세 번째 사료작물, 네 번째 녹비작물, 다섯 번째 원예작물인데 원예작물에는 과수가 있고 또 그에 따른 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생태적 특성에 따른 분류인데 생태적 특성에 따른 분류는 이게 용도에 따른 분류인데 용도에 따른 분류면 생태적 특성에 따른 분류 나와야 되는데 생육형이 나와서 이에 대한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왔던 그런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재배 이용에 따른 분류, 그래서 오늘은 용도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째 1번 식용작물, 주식이나 보조식량으로 이용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 곡숙류와 서류로 나누는데 곡숙류는 한자로 보면 이게 곡식이고 이게 일단 잡곡, 조숙 이런 해서 결국은 쌀, 보리와 같은 화곡류와 나머지 잡곡류 그리고 콩까지 다 합한 게 곡숙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곡류는 벼화자를 써서 벽과라고도 하는데 거기에는 쌀, 그다음에 맹류라고 하는 보리, 밀, 귀리, 호밀 같은 맹류가 있고 잡곡류에는 조, 옥수수, 수수, 기장, 피, 메밀, 두류는 콩두자를 써서 콩작물입니다. 그래서 콩, 팥, 녹두, 완두, 땅콩. 그래서 이 세 개를 합하여 곡숙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류는 이게 감자서자입니다. 이게 덩어리 되는 뿌리 작물이죠. 그래서 감자, 고구마 같은 경우를 저희가 서류라고 하는데 이래서 다음 중 서류는 무엇인가 이러한 게 식물보호기사에서 기본 문제로 간혹 출제되기도 합니다. 식용작물의 주식이나 이런 보조식량으로 이용되는 걸 식용작물이라고 하는데 향후에 입법 예고된 과목이 개편되는 입법 예고에는 식량작물학, 즉 식용작물학이 이러한 곡숙류와 서류에 대해서 세밀하게 공부를 하는 그러한 과목이 추가되어 있으니 이 식용작물은 한번 이런 종류가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이제 공예작물은 특용작물로서 공예나 공업의 원료로 이용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섬유작물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섬유작물, 그러니까 우리가 모카 같은 경우는 모카 이러한 경우는 이제 면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중 공해작물인 것을 고르시오 할 때 이게 모카, 모시풀, 아마, 수세미 이게 그대로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 이제 유료작물인데 유료작물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기름, 기름류, 기름에 사용되는 그러한 작물, 참깨, 들깨, 뭐 참기름, 들기름, 그리고 뭐 유채기름, 해바라기유, 뭐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다음 이제 전분가루, 쉽게 말해서 튀김가루나 아니면 저희가 어떤 이렇게 덮밥류를 할 때 그 위에 이제 끈적끈적하도록 그 사용하는 그러한 식재료죠. 전분. 그래서 고구마, 옥수수, 감자가 대표적입니다. 다음 이제 약용작물 보겠습니다. 약으로 사용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건강식품에 사용되는 인삼. 그리고 이제 제충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제충국이 국화 쪽인데 이래서 제충국 같은 경우는 천연 살충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물들을 저희가 약용작물. 다음 당뇨작물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설탕을 만들 수 있는 그 재료가 되는 거죠. 사탕무, 사탕수수, 단수수. 자, 기호작물은 기호식품인 차, 담배. 그래서 다음 중 공해작물인 것을 고르시오 할 때는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기출된 문제에서 섬유작물 중에 모카, 모시, 풀, 아마, 수세미가 모두 골라야 되는 그러한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작물은 이게 공업이나 공해의 원료로 사용된다. 이걸 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가축 사료에 이용되는데 이제 화분 까인 벽과 콩 까인 두류 그리고 기타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순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청해작물. 청해작물이라면 이 완전히 다인 게 아니라 풋것으로 이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분가는 옥수수, 기리, 치머시, 오처드그라스, 라이그라스 이런 건 좀 알아두시면 되고 콩가루는 알파파, 화이트 클로버, 레드 클로버 이거 같은 경우는 지력 향상에 의해서 쓰죠. 지력 향상. 지력 향상에도 쓰이고 또 이거 콩가 작물이기 때문에 이 그 지력 향상의 이유가 질소 고정. 질소 고정을 함으로 인해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작물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녹비 작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비 작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쉽게 말하면 비료 작물. 그러니까 이게 작물을 재배하기 전에 전작으로 재배를 해서 그걸 흙가리를 할 때, 농가리를 하거나 할 때 갈아 넣어서 비료로 사용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논해 같은 경우에 자운형을 재배합니다. 그래서 밭갈이를 할 때 자운형을 갈아 넣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그 비료, 작물이 생장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중질서를 고정하기 때문에 두가작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운형도 그러한 형태다. 그래서 녹비작물로는 화분가에 뭐 옥수수, 기리, 티머시, 뭐 콩가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분가 작물, 콩가 작물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원예작물입니다. 원예작물은 보통 이제 과수하고 채소로 나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은 여기에서 이게 주로 많이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원예작물의 출제에서는 분류를 해서 이게 어떤 과일이 속하는가 이 내용과 그리고 각 구조에 따른 분류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 보실까요? 자, 먼저 과실의 특성 그리고 과실 구조에 대해서 보시면 과실 특성은 이게 진과냐 위과냐 참진 진짜 과일이냐 거짓의 과일이냐 이걸 물어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시방이 직접적으로 자라면 진과인 거고 시방 그리고
씨방 이외에 꽃바퀴, 화탁이라겠죠. 전에 꽃의 구조에서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화탁 같은 씨방 이외의 조직이 과실로 발달한 것을 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과와 위가하고 가장 쉽게 말해서 진과는 대부분 포도, 복숭아, 자두, 살구 같은 핵가류가 주로 진과입니다. 그리고 위가는 사과, 배, 비파와 같은 인과류가 위가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과실의 구조에 따른 경우는 인자가 이게 어질인자가 이렇게 시인자면 시 다른 뜻으로 시, 인. 그리고 핵과류는 핵, 열매 핵자. 그리고 이 장자는 즙입니다. 즙장. 그리고 이것은 껍질각. 그럼 보시면 씨가 있는 그런 과일, 씨가 열매 핵, 딱딱한 핵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과실이 즙이 많은 거. 그리고 껍질, 갓가루인데 이건 또 저희가 견과류라고도 하죠. 견과류, 구들견. 자, 그럼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인과류는 인과류의 정의, 핵가류의 정의, 장가류의 정의, 갓가류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인과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를 물어본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출제가 자주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중 인과류의 정의가 아닌 것은, 인과류 정의로 만든 것은, 다음 중 인과류의 특성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과류 정의를 보면 꽃밖에 피층이 발달하여 과육 부위가 되고 씨방은 과실 안쪽에 위치하여 과신 부위가 된다. 배를 보면 과육이 있고 그 안에 좀 약간 딱딱한 심이 있죠. 그게 과신 부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과, 배, 비파가 인과류고 인과류는 다른 말보다 특성에 따른 하면 위가이다. 자, 준인과류는 인과류하고 비슷하나 씨방이 비례한 진과다. 이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감귤. 핵가류는 과육 내부에 단단한 핵을 형성하고 그 속에 종자가 있는 과실. 그래서 복숭아, 자두, 살구 이러한 형태, 매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씨방이 직접 자라서 된 과실이기 때문에 과실의 특성에 따르면 이것은 진과이다. 장가류는 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즙이 있는 건 보통 포도, 딸기 이러한 형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성하면서 씨방벽 전체가 다육질로 되는 과즙이 많은 과실. 이게 즙장자를 써서 장가류다. 자, 갓가류는 견과류니까 따로 설명 안 드려도 껍질이 딱딱한 거. 그래서 밤, 호두 이러한 과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입니다. 채소에는 과채류, 과일, 초본성 작물에 과일이 열리는 게 과채류인데 제가 과채류라고 하는데 이건 과일이라고 안 쳐. 그렇지만 우리는 통상적으로 과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이, 호박, 참외, 멜론, 수박 이런 것과 같은 주로 이제 박과 작물이죠. 그리고 딸기. 딸기는 장미과 뭐 사과, 배 이런 게 다 장미과입니다. 다음 이제 그건 과수에서 봤을 때고 딸기는 채소에서 장미과다. 다음 협채류는 이게 협자가 꼬투리라는 뜻이에요. 꼬투리 협자입니다. 꼬투리 협이고 이건 이제 채소채니까 그 꼬투리가 있는 거 완두, 돈부, 강낭콩 쉽게 말해서 콩, 두류죠. 두류. 자, 다음에는 근채류를 보겠습니다. 근채류는 뿌리근, 뿌리 채소죠. 그래서 근채류에는 괴근, 덩이괴자를 써서 이 덩이가 뿌리가 덩이가 된 게 있고 또 줄기가 덩이가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쭉 뻗어서 된 근경류, 줄기가 옆으로 자라서 뿌리가 옆으로 자라서 그러니까 뿌리 줄기가 옆으로 자라서 된 거죠. 그래서 괴근류는 대표적인 게 고구마, 마
뿌리가 덩어리 된 거죠. 괴근류. 그리고 괴경류는 줄기경, 줄기가 덩어리 된 거. 감자, 토란. 근경류는 뿌리 줄기 옆으로 길게 자란 거죠. 이게 덩이가 아니라 길쭉하게 자란 거. 그래서 연근, 생강. 직근류는 뿌리가 곧게. 그래서 무, 당근, 우엉 이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역경체류인데 역경체류도 이제 엽체류, 잎사귀를 먹는 것, 경체류, 줄기를 먹는 것, 화체류, 꽃을 먹는 것. 그래서 엽체류나 화체류는 출제가 됐습니다. 화체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브로콜리 그리고 콜리플라워. 엽체류는 시금치, 미나리, 풋마늘. 근데 마늘이 조미료가 되지만 풋마늘, 그러니까 뿌리를 먹기 이전에 잎줄기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풋마늘은 엽체류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뭐 배추, 양배추 이건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경체류는 줄기를 먹는 것. 죽순, 아스파라거스, 뭐 콜라비. 콜라비 같은 경우는 양배추의 변종이죠. 자, 그리고 화채류 말씀드렸고 조미제수는 우리가 말하는 향신료, 고추, 마늘, 생강, 파 이런 종류고 양채류는 서양에서 온 채류, 채소다. 이래서 보통 영어 자체가 영어죠, 영어. 작물명이. 그래서 샐러리, 파슬리, 케일,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이런 작물이 양채류에 포함되겠습니다. 생태적 특성에 따른 분류는 이게 어떻게 살고 있는가 생태에 따라서. 그래서 생존 연한 이게 1년만 살고 죽느냐, 2년을 사느냐, 아니면 겨울을 나느냐,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1년생 작물, 2년생 작물, 월년생 작물, 다년생 작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1년생은 봄의 파종에서 그의 재배가 끝나는 작물이죠. 대표적인 게 벼, 콩, 옥수수 이러한 거고 2년생 작물하고 월년생 작물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첫 해에 싹이 자라서 이듬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작물. 그러니까 2년생 작물은 저희가 씨를 받게, 그러니까 채종을 하는 게 아니라면, 채종 목적이 아니면 보기가 힘듭니다. 왜? 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작물로서. 그래서 무 같은 경우는 원래 첫 해에 싹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겨울이 지나고 봄에 추대가 올라와서 꽃이 피는 형태죠. 그렇지만 무가 꽃이 피면 거의 우리는 뿌리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2년 작물은 첫 해는 영양생장 하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생식생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년생 작물은 가을에 파종해서 겨울을 나는 거죠. 겨울을 나서 그리고 개화결실하는 거, 뭐 보리, 밀, 대파, 마늘 이런 게 대표적으로 월년생 작물입니다. 다년생 작물은 생존 기간이 길고 경제적으로 이용연한도가 긴 작물, 뭐 감자, 고구마, 아스파라거스. 자, 생육 계절은 계절에 따른 생육은 하작물, 동작물, 하는 여름에, 동은 겨울에. 그래서 밀, 보리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월년생 작물이죠. 하작물은 보통 1년생 작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콩, 수수. 자, 생육형이 이게 기출문제였습니다. 생육형의 다음 중 용도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그래서 뭐 공해작물, 녹비작물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생육형 같은 경우는 생태적 특성에 따른 분류여야 이게 용도에 따른 분류인데 생육형은 생태적 특성에 따른 것에 생존연한, 생육계절, 생육온도, 저항성, 생육형 같은 분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용도에 따른 분류는 아니다. 대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주형작물은 이게 포기주자예요. 구류주, 포기주 형태형. 포기 형태로 달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벼, 보리. 자, 포백경작물은 엎어져서 기어다닌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기가 땅을 기어서 지표면을 덮는 작물. 대표적인 게 고구마. 생육온도는 좋은 작물, 고운 작물. 월년생 작물이 주로 좋은 작물이겠죠. 뭐 보리, 밀, 마늘, 양파, 시금치. 고운 작물은 하작물, 벼, 콩, 옥수수, 담배
이런 형태입니다. 다음에 저항성 같은 경우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특히 내염성, 내풍성, 내산성, 내건성, 내습성. 근데 보통 그 식물보호기사나 종자기사에서 나오는 경우는 내풍성, 내염성, 뭐 내산성 뭐 이런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손해평가사에서도 내산성 작물 중에 블루베리는 산성이 강하다. 이게 지문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벼, 귀리, 땅콩, 감자, 토란. 내건성은 이게 이제 뭐 수수, 조, 옥수수. 그러니까 부황작물 같은 그리고 약간은 작곡류가 내건성입니다. 내습성은 뭐 밥벼, 콩, 참깨. 내염성은 우리가 말하는 바닷가. 바닷가에서 주로 작물 대표적인 게 유채, 양배추. 어디서 우리나라 어디에서 많이 나와요? 예,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그리고 하와이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일제시대 때 그쪽에 가가지고 가서 노동자로서 일했을 때 뭐 사탕무 이런 데서 많이 했었죠. 그리고 내풍성 작물은 고구마, 파 이런 식으로 저항성 작물에는 내산성 그리고 내염성, 내풍성 이 세 개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째 재배 이용에 따른 분류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작부 방식, 토양 보호, 경제 경영, 사료 용도 이런 데 주로 이제 그 우리가 물어볼 때 나오는 게 동반 작물, 그리고 보호 작물, 그리고 약간 이제 황금성, 경제성 이런 식으로 좀 이게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동반 작물은 단연생 초지에서 초기 산초량을 높이기 위해 섞는 작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많이 그러니까 씨에 빠르게 생육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렇게 잡초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다년생 목초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보통 그 화분과 작물이 많이 합니다. 귀리, 보리, 호밀, 밀, 화분과, 벽과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발화 초기에 생육이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다른 푸시가 자리 잡기 전까지는 뭐냐 그러면 잡초가 자리 잡기 전까지 토양 유실을 방지하고 그리고 다년생 목초, 알파파 클로바 자라는 그러한 다년생 목초를 보호함으로 인해서 산초량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호작물은 주요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는 작물. 쉽게 말해서 토마토와 바지를 심으면 이 바질 자체의 그 향으로 인해서 진딧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주요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는 게 토마토하고 바질입니다. 일종의 동반 작물도 약간은 보호 작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용 작물은 주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할 때 하는 대체 작물인데 예를 들어서 비가 안 와 가뭄으로 해서 모내기를 못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용할 수 있는 빨리 자라고 척박강탕에 자랄 수 있는 뭐 메밀, 조 이런 걸 하면 되겠습니다. 구황작물은 불귀한 환경에서도 수확량이 상당히 많은 거, 뭐 고구마, 감자, 옥수수. 토양 보호작물은 토양 피복작물인 주로 이제 두가류, 뭐 클로버, 그다음에 뭐 오처드 글라스 같은 화분과. 토양 조성작물도 쉽게 말하면 콩가작물이죠. 왜냐 그러면 여기 영양분을 주고 질소를 공급할 수 있으니까. 토양 수탈 작물은 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곡류, 예를 들어서 뭐 벽과 작물 같은 경우에 이러한 같은 화곡류는 쉽게 말해서 토양의 특정 양분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비료 같은 경우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 경영에서는 뭐 자급 작물 있고 환급 작물은 돈으로서 전환할 수 있는 거. 판매용 작물이죠. 담배, 인삼. 경제 작물은 황급 작물 중 수익성이 높은 거. 담배, 양파, 마늘 같은 게 이러한 작물입니다. 자, 청해 작물은 주로 사료로 하는 거. 뭐 순무, 비트. 건축 작물은 건초용으로 사용되는 거. 뭐 오처드 글러스 이런 거죠. 종실 사료는 종자를 사료로 하는 것. 사료로 제일 많이 쓰는 거 옥수수, 콩
이러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했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실의 구조에 따른 분류. 이게 인가루냐, 핵가루냐, 장가루냐, 갓가루냐. 이 구분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중가루는 좀 이렇게 비중이 떨어지지만 인가류, 핵가류, 장가류, 갓가류의 종류와 그리고 정의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엽채류 중에서는 이제 화채류, 브로콜리, 콜리플라워가 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세 번째, 생태적 특성에 따른 분류는 2년생 작물이냐 월년생 작물이냐 이 구분. 2년생 작물은 첫 일료는 영양생장, 그리고 나머지 다음 해에 생식생장을 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월년생 작물은 가을에 파종을 해서 이듬해 봄에 개화와 결실을 한다. 그리고 이제 저항성, 이게 내산성은 어떤 거냐? 뭐 콩, 벼, 그리고 블루베리. 내염성은 대표적으로 유채, 그리고 양배추, 목화. 내풍성은 고구마. 방금 제가 설명한 게 바로 떠오르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서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손평이장은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